자, 우리 정비법의 마지막 부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체계도 내용을 문제로서 한번 풀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인가신청하기 전에 분양신청을 먼저 받아야 되죠.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같은 걸 평가해서 가격 통지하고 계략적인 추가 분양금, 분양 신청 기간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통지 내용들, 가격, 종전 토지나 건물 등의 가격,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법정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일 안에 통지하고 공고한다. 자,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진다. 자, 통지하는 기간 120일 맞고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 기간이 짧게 정하면 30일, 길게 정하면 60일로 정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이름이 들어가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요거 인가를 받는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협의가 안 되면 90일이 지난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개발 사업은 강제 수용 절차, 수용 재결 절차,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이제 강제로 뺏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한 조치. 90일이 먼저 나오고 60일이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현황을 기초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고 시장 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5번 자녀분이 있으면 정관이나 사업시행기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합이 따로 가지고 있는 보류지 아파트로 정하거나 조합은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자, 틀렸네요. 없다가 아닙니다. 자, 보류지 형태로 정해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아파트를 몇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합은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할 수도 있으니까 5번이 잘못됐네요. 정답 5번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너무 좁은 토지는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 설계는 뭐냐? 분양 설계 누구누구 조합원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이거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돼서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와야지만 요 날짜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설계는 그 분양 신청 기간 만료가 돼서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와야지만 분양 설계가 요 날짜 기준으로 수립되는 거죠.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면 자, 여러 사람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2개를 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과밀업적 권역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거죠. 과밀업적 권역 안에 재건축인 경우에는 3개까지 받지만 과밀업적 권역이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면 5개를 다 받는 거니까 4번 맞죠.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도 관리처분계획에서 나중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도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분양설계. 그러니까 분양신청기간 만료 기준으로 분양설계에서 누구누구 조합원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분양설계. 자, 근데 분양 대상자가 앞으로 분양받을 대지 건물의 추산액,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 추산액, 자,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해서 가격을 적습니다. 자, 결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도 아까 보신 대로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 조합의 임원수나 조합 임원의 업무 범위는 이번에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에요.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조합의 내부, 뭐 조합원의 자격, 조합 임원의 숫자 이런 것들은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이 5번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조합 만들 때 정관을 정하면서 그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관리처분계획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자, 경미한 변경은 아까 이론 강의할 때 신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조합은 30일 이상 우리 조합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또 인가 신청 들어가면 인가 나오는지 그 인가 여부의 통보도 30일 안에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에서 의견 듣는 기간 30일,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재개발 사업할 때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법인 등이 2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누가 선정해야 됩니까? 시장문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이 선정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들어가서 가격을 각각 평가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시장문수 등이 1명 이상을 선정하고 나머지 감정평가법인 등은 조합이 1명 이상을 선정해서 그 둘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 내는 건데 재개발 사업은 2명 다, 2인 이상 다 조합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조합이 아니라 시장문수 등이 선정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번 틀렸죠. 자,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건물의 권리자들은 종전 토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전이라도 먼저 완공된 건물에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조합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이라도 먼저 사용하라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답 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 등을 이 재개발 사업일 때는 2명 이상을 선정할 때 모두 관청이 선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체계도 자료 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메일로 기출문제 같은 것들 핵심 문제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법은 되게 어려운 법이니까 이 체계도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메모할 거 메모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법, 주택법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